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평소에 자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개선을 시켜줘도 가벼운 증상 정도는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척추센터 염태훈 원장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질환이라는 거는 먼저 척추의 구조를 좀 보는 게 좋은데요. 척추라는 거는 이제 허리에 있는 뼈가 이렇게 겹겹이 하나의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일반적인 척추의 모양인데, 이 척추의 배열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뼈가 하나의 아래쪽에 있는 뼈에 대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또는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거에 의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선천성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제 허리뼈에 보면은 이렇게 앞쪽과 뒤쪽으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줄 사이를 연결해주는 협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분리가 결손이 돼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성장을 해가는 시기에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흔히 한 10살 근처쯤에 체조 선수처럼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일종의 스트레스성 골절로 인해서 이 협부라는 부분이 끊어지면서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척추 분리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허리의 뼈라는 거는 이렇게 통뼈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앞쪽과 뒤쪽이 서로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허리의 움직임을 계속할 때 점점 이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 그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 앞쪽에 있는 뼈가 뒤쪽에 있는 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되면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척추 전방전이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두 개를 이제 같은 레벨의 질병군으로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우리 허리에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제 물렁뼈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물렁뼈에 막이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이런 신경들을 누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이제 부르는 질병이 되는 거고요. 척추 전방전이증 자체는 이 뼈가 이 뼈에 대해서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 현상 자체를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척추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 이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2차적인 변화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허리 디스크도 동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질병군으로 분류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둘 다 결국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도 연속적인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처럼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될 수 있는 질환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 뼈가 이 뼈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뒤에 이렇게 이 허리 척추뼈의 안쪽에 가운데서 쭉 내려오고 있는 큰 신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경에서 양쪽 마디마다 이렇게 신경 가지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뼈가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은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게 우리 척추 협착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척추 전방전이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척추의 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인해서 허리를 우리가 굽히거나 피거나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허리 자체의 통증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에 의한 보상작용으로 우리가 자세가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연관통으로 허벅지 쪽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전방전이증이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러한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게 됩니다.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평소에 빠르게 걷기라던가 이제 좀 평지 걷기, 이러한 허리 운동과 함께 집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치료로는 플랭크 자세라던가 이런 맨몸 운동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평소에 자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개선을 시켜줘도 가벼운 증상 정도는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간단한 약물 치료나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운동 치료들을 이제 병행해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도 오는 방사통이라던가 이런 증상이 함께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MRI를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 신경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치료들을 해도 통증이 지속되면서 계속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로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는 흔히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분만 단순하게 펴주는 감압술이라는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척추에 나사못을 고정해서 수술하는 척추 고정술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수술을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엑스레이나 CT, MRI를 통해서 정밀적으로 척추 관절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한 후에 수술적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 복부 근육을 같이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복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허리를 과하게 굽히는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오히려 허리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전혀 추천드리진 않고요. 가장 피해야 될 운동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복부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 중에는 플랭크 자세라든가 크런치 같은 자세를 통해 가지고 이 복부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이 플랭크 자세들을 할 때는 흔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허리를 되게 활처럼 쭉 피면서 하는 운동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세가 절대 아니라 항상 허리를 이렇게 쭉 반듯하게 쭉 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복부에 있는 숨을 쭉 내뱉으면서 복압을 강화시켜서 이 허리 전체, 허리와 배 쪽에 전체적인 코어의 힘을 강하게 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문병원 척추센터 염태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